진시 황제. 네,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아,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못 찾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 불로초, 현대에 재현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궤도. 가수 김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이자 트롯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가수 김나인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틀면 나오는 궤도님이다. 의미 있는 이런 기회에 와서 너무 좋고 요새 바쁘시죠? 네, 또 이제 네. 트롯 가수들에게 맞아요. 10월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행사철이라서 좀 바쁘지만 그래도 사랑의 열매가 우선이죠. 그리고 바쁜 와중에 지금 너무 공연을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이 와중에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투나잇이라는 시티팝인데 네. 살짝 불러봐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Tonight I can't sleep thinking about you. Ooh, I love you, I miss you tonight. Ooh. 와, 야, 역시 최고의 악기는 성대다. 근데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게 되셨다고. 맞습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 3개 있는 배지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짜자잔! 짠! 감사하게도 사랑의 열매에서 저에게 홍보대사를 맡겨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홍보대사면은 어떤 활동 주로 하세요? 제가 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앞장설 수 있는 게 재능 기부인 것 같아요. 방송과 무대를 통해서 무대에서? 좀 나름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는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 괜찮네요. 한번 괜찮은데요?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딱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약간 스타일링도 이 열매둥이 스타일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3개. 그래서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부라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기부를 할 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나혜님과 함께 기부의 과학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기부라는 행위를 시작한 때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때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있죠. 아이, 그건 네. 알죠. 사회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 귀족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굉장히 과몰입을 했습니다. 실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도 재임 중에 국가에 돈이 없으면 야, 내가 낼게 이러면서 본인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으로 국고를 여러 번 지원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은 재산을 사회에 좀 돌려주거나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시 귀족들에겐 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너 기부했니? 귀족들끼리 막 이러는 거예요. 멋있는 문화였네요. 이게 귀족입니다. 네. 예. 그런 철학과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엔 어디서 또 기부 문화가 퍼지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기업가들에 의해서 기부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 포드 이런 큰손 기업인들이 대규모 재단을 만들어서 의료나 과학 발전을 위해 기부 문화를 이어갔던 거고요. 투자로 유명하신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자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기빙 플레지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죠. 와, 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기빙 플레지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요. 와. 네. 나인님도 자산의 50%. 야, 이게 제가 봤을 때 소속사가 좀 많이 가져가고요. 소속사 가져가는 거 빼고 이제 50%입니다. 세금 빼고 순 자산의 50%. 사실 저는 이제 100을 해도 별로 티가 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요? 저 앞서 말씀하신 분들에 비하면. 네, 그쵸, 저랑 그쵸. 비슷하네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떤 분들이 또 보여줬을까요? 이게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하셨던 선조분들이 또 궁금해지네요. 대표적으로 경주에 최부자 집안이 있었죠. 300년간 10대에 걸쳐서 지역에 꾸준히 환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방 후에도 교육 사업을 위해 재산을 헌납할 정도로 기부 정신이 정말 투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감동적이네요. 근데요, 궤도님. 네. 이런 기부가 과학이랑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고개를 캬웃거리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부도 완전 과학입니다. 와. 일단 왜 기부가 과학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헌신하면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인도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이런 이타적인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으셨나요? 아,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소녀님의 헌신에 감동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야, 이게 정말 사람인가? 정말 천사인가?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우리 신체는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 연구진들은 이걸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름까지 붙여져 네. 있었어요?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실제로 처음에는 진짜로 이게 된다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직접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쾌락 중추를 담당하는 뇌, 그중에서도 측좌핵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게 건강한 기쁨이에요. 건강한 기쁨을 느낀다? 이건 스트레스 완화로 이어지고요. 그 결과 테레사 효과는 실제였다. 이걸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제 주변에 도파민 중독자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랑의 열매 기부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자극이 되는지 진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도파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무의미한 무언가 반복 행위로 도파민을 얻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도파민. 그래서 남이 무언가 좋은 일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선행하는 걸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나온다. 이거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도파민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한다, 내가. 내 손이 하는 선행을 내가 지켜봐. 야, 이거는 그냥 극락입니다. 도파민 극락. 어쩌면 이 도파민 극락을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긍정적인 행위, 기부를 통해 필요한 도파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궤도님, 네. 이 뇌의 과학적인 부분 말고도 네. 기부에 대한 좀 재밌는 과학적 연구가 또 있을까요? 그럼요. 2003년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진들이 한 연구가 있는데요. 노년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한 거죠. 야, 우리의 꿈, 영생, 노년기 부부의 5년간 사망률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오. 실제로 주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준 분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는 결과를 확인하게 됐죠. 진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수명을 늘리고 싶다, 선행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부와 같은 이타적인 행위가 우울증을 완화하고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나는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중국의 불로초. 진시 황제. 네,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아.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못 찾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 불로초, 현대에 재현된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다. 진시 황제가 찾던 불로초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를 했다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아직까지 살았지. 도파민 극락. 아직까진 못 살아요. 인간의 수명 한계가 있어서. 과학적이네요. 야, 근데 우리 나인님도 공부를 좀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그럼요. 제가 사실 과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서 안 될 과학에 출연한 만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런 기부 효과가 나라별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나라만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면 누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와. 연구자들이 136개 나라에서 나타난 기부와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 지출을 하면 그때 얻는 정서적인 이익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부를 했을 때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좋은 연구 결과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기부에 대한 역사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나인님 혹시 우리나라가 세계 기부 지수 몇 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나라의 2022년 세계 기부 지수가 총 119개국 중에서도 88위 정도를 오. 하더라고요. 110위였던 2021년보다 상승한 거라서 그럼 1년 만에 많이 뛰었네요. 네, 그래서 기부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네네네. 여전히 많은 분들의 도움과 파이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언제든지 기부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마음이 들 때마다 합니다. 근데 항상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왜 가라앉히세요? 왜요? 너무 자주 드니까. 아. 사람이 뭐 24시간 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네. 자꾸 행복해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파민 자꾸 나오니까 네. 좀 가라앉히고 또 필요할 때, 또 중요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사실 저처럼 기부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에 누구든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정확하게 어떤 거죠?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열매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도와주자. 특히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진짜 소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쉽게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기부가 어떤 곳에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부에 대한 결과까지 투명하게 보고된다고 합니다. 나의 보탬이 실제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기부 경험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사랑의 열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그리고 가수 김나인님과 함께 알아본 기부의 과학.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속사 얘기 뺄까요? 아니 상관- 소속사 대표님이 아, 전혀 상관없어요. 갑자기 눈빛이 제가 소속사가 가져가고 있더니 좀 무서워갖고 제가 빼야 되나? 아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그럼- 말 조심하세요. 그 대표님 바지 사장이세요?